송은 송은 내용이 이렇죠. 노신계 단적별 해도 은한리 성설 96개 응자지 부지강문 천변월 제바종 적기지하 기청풍. 아주 간단하지만 멋있어요. 송은 이 신계원이라는 게 파릉 스님이 주석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계원에 있는 노선사, 이게 노신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릉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노신계는 노선사, 신계원에 주석하는 이 파릉 스님, 노선사는 단적별, 아주 특별하구나, 대단히 뛰어나구나, 고전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바종이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 은주발에 눈을 담았느니라 라는 이 기가 막힌 말이 진짜 특별하고 뛰어나 고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났으니까 그 제바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은한리 성설이라고 해도 말할 줄 알았네. 해자는 이해하다, 도는 말하다, 해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네, 이 말이에요. 그 제바종을 은주발에 눈을 담았네 라고 대답하는, 할 줄 알았네. 그러니까 제바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문도 뭐라 그랬어요? 그 질문 자체가 외도들이 논리 따지는 질문 중에서 이 제일 하자발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 질문을 통해서 너는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니까. 지적 추구해서 정보를 얻고 분석을 하고 또 남에게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니를 과시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네 인생 사니까. 니는 그와 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다. 너 인생의 방향성, 마음부림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 은주발의 눈이 가득하는 내 앞에서 나오는 광경이나 그냥 그거 단순하게 그것이 너의 마음을 직접 닫고 그걸 마주하는 게 너 마음을 채우는데 훨씬 더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은 96개의 외도들조차도 마땅히 응당 스스로 알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릉 스님도 제바처럼 말을 굉장히 잘하는 스님. 그래서 감다구, 말 많은 사람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제바도 말 잘했죠. 사실 파릉과 제바는 이렇게 서로 상응해요.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제바도 이 논리와 말의 귀신인데도 말의 문제를 알고 마음의 문제로 말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로 돌아간 사람이고, 감다구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파릉 스님도 제바처럼 이 외도들하고 논리적으로 논파가 하지만은 본질은 그걸 넘어서면서 말보다는 인간의 마음에 눈뜬 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이 제바의 위에 두 마들은, 그러니까 제바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은주발의 눈이 가득이라는 이 말을, 이런 말을 쓸수라면은 그 96개 외도들도 이 파릉의 이 말에 대해서 알았을 거다. 이 말은 뭐냐? 마치 제바하고 96개 외도하고 싸워가 논파당했듯이 지금 파릉이 그 자리에 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여전히 칭찬하는 말이에요. 부지강문, 그래도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독자들 위해서예요. 이렇게 썼는데 부지, 그래도 이 취지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어라. 하늘가의 달에게 물어라. 여러분, 제바종이 무엇입니까?도 모르지만 제바종에 대해서 이게 은주발의 눈이 하나 가득인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모르면 그냥 눈 뜨고 저 달이나 잘 쳐다봐라.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뭐 달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달 쳐다보는 것만큼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제바종의 지식을 안다고 너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의 종지여, 제바의 종지여. 그러면서 제바의 종지는 이 가나 제바가 96개의 외도들과 이 논리적인 싸움을 해서 논파를 했고 그 붉은 깃발을 들었죠. 그러나 그 깃발을 들었는 역사적 정보의 제바의 그 본 취지는 어쩌면은 그 깃발이 아니고 논파했다는 승리감이 아니고 그 깃발 아래보다는 지금 내가 마주치는 이곳에 맑은 바람이 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깃발 아래 지금 맑은 바람이 일고 있구나.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맑은 바람을 맞이하고 느낀다는 것. 내 마음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제바종의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이 장은 끝나고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는 그 다음 칙을 못 하는데 다행히 다음 칙은 수시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이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지금 그러면 몇 칙이죠? 14칙이죠. 14칙의 본칙을 봅시다. 여기에 우선 제목을 어떻게 써놨냐면 운문이 말하기를 이것저것 모두 좋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것저것 모두 이건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운문 대일설이에요. 그냥 운문이 딱 답을 냈는데 어떤 질문에 대일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문은 이 간단한 용어 중에 함계건곤, 수파충량, 절단중유의 의미가 그 세 구절이 이 간단한 세 용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마음을 확 장악하면서 그 질문한 사람의 응당에서 어울리면서도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주면서 수많은 생각의 갈래를 없애주는 거. 이게 운문의 답이에요. 운문 3구가 뭐 이게 의미로 세운 게 아니고 운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운문의 대답은 질문한 자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 그 사람의 수많은 갈래진 생각을 그냥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장악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순간에 부리는 마음에 맞는 적절한 자기의 갈래지은 생각을 끊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운문의 3구예요. 뭐 운문의 3구가 뭐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새기고 뭐 주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역할, 기능, 운문의 한마디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가. 이거를 밑에 제자들이 가만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화 시켜놓는 거예요.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되고요. 자, 그 운문이 요 다음 칙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 이 14칙의 제목이 운문이 말하기 이것저것 모두 좋다는데 한문은 운문 대일설인데 대일설을 이것저것 모두 좋다는데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에 그 우리 장경각에 나온 벽암록의 13층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운문의 일대 시교를 대함 이렇게 써놨어. 그게 맞아요. 자, 본칙은 어떻게 했냐면 승문 운문 어느 승려가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여러분 묻는 것에 천편일률적인 게 기본이 여하시 뭐뭐뭐 이리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무엇이 뭐뭐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질문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뭐는 무엇입니까? 이거가 지식을 요구하는 거고 또 논리를 요구하는 것 가장에 왜 그러합니까? Why question. 기술적인 방법,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how question.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질문.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받아가지고 요거 두뇌라는 엔진을 돌리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소위 육하원칙. 그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지식을 하는 게 무엇은 무엇입니까? 무엇은 what question.
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이 무엇이 일대 시교입니까? 그러니까 탁 답에 대일설 딱 세 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지는 거예요. 이거 운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파충남, 함계건곤, 절단중류. 절단중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운문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자가 머리가 막 돌리는 소리가 나요. 그 갈려진 수많은 복잡한 사고를 절단중류, 그 사람을 하여금 그런 갈려진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절단중류예요. 그 다음에 수파, 그 질문하는 당시에 그 사람이 머리 돌리는 사고 구조의 문제를 치모검처럼 정확하게 빠져 거기에 맞도록 대응한다. 그게 수파충랑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한마디로 자기 정신을 압도해가 다 감싸 안는 그런 대답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일대 시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문스님은 일대 시교가 질문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을 간취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뜨리고 절단중류하기 위해서 대자 다 한마디에 사실은. 여러분이 그 불교의 논리가 이런 거죠. 불교 경전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경전도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는 경전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이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그 이외에 무슨 정토의 여러 가지 경전도 있죠. 미륵 경전도 있죠. 경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경전에 그리고 또 초기에 소위 대장경 보면은 초기 불교의 경전에는 암경 계통도 책이 많아요. 반화경 계통도 책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판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엄청난 경전이 중국의 수천 년, 천년 이상의 시간 통해서 전부 산스크리트가 한역으로 돼서 번역됐어요. 세계 역사상에 한 문화의 정신 구조가 엄청난 양이 완벽하게 번역된 것은 그게 금자탑이에요. 인류 문화서의 문화의 전이에서 불경의 즉 그 산스크리트의 한역 불교만큼 한 문화가 오롯이 번역된 세계 역사의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거? 그래서 불교는 문화사적으로도 위대. 전혀 다른 문화가 완벽하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그 수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면서 그 많은 양을 다 부처님 설법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한 400~500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신화가처럼 사실은 미리 부처님 설법할 때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소승불교들이 그걸 뭐라고 모르다가 비밀이 전수되어 나중에 영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자들은 대승경전은 석가모니가 한 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석가모니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불설이라고 얘기할까요? 다 불설이라고. 그리고 대승경전일수록 불설을 더 강조하죠. 제일 먼저 역시 아문, 아난의 기억에 의해서 회생되는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언제 어디서 비구 몇 명하고 누구로 모였는데 누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이렇게 답했다. 때 장소 그래가지고 조금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국인들이 그 번역을 다 해놓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소승의 대승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승경전에도 굉장히 이게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모시는 부처가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일단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다 쳐도 이게 경전과 경경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 경전의 주장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우열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 경전은 부처님이 언제 했는 거냐. 그러니까 깨닫고 초기에 했는 거냐. 아니면 그 나중에 했는 거냐. 최후에 열반하기 직전에 했는 거냐. 시간도 나누고
경전의 레벨도 나누고 순서도 짜맞추게 해요. 이거는 중국 불교만 있는 일이에요. 요게 일대 시교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면 특히 천태종에서 제일 먼저 요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설법은 5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깨닫고 금방 그 황홀한 깨달음의 내용을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 녹야원에서 깨우치고 난 다음에 자기 도반들하고 같이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대기설법, 누구에게 향한 것보다 깨달음을 즉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지도 않고 잔해증의 설법이라 그래서 정신 안에 있는 것을 또 불경으로 나와요. 그게 좀 판타지 스토리예요. 그게 못 알아듣니까 그 다음에는 수준을 낮춰가지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쭉 설명. 그거 굉장히 12년인가 뭐 그렇게 해요. 그걸 암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좀 더 레벨 높여가지고 뭐 방등시. 그 다음에 대학생쯤 돼가지고 이제 조금 더 고급적으로 설명해요. 그럼 반야시. 이제는 대학원하고 이제 전문가가 돼가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최후의 설법, 열반경, 법화경. 이게 이제 일생의 설법의 에센스를 뒷날 모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부처님의 전체 경전의 설법을 시기마다, 레벨마다, 장소마다 이렇게 쫙 해가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부처님의 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기적으로 다 엮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경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일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일대시교예요. 부처님이 수많은 경전이 왜 이게 다른 얘기를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말은 수준은 주장하는 반보고 누구를 위해서 언제 이걸 다 불경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누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이 뭐예요? 저 복잡하게 골 때린 질문에 뭐라 그래요? 그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대일설 그냥 말하기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서 그냥 말인 거야. 이렇게 요까지만 딱 해.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딱 답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일대 장교, 일대 설법이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해서 그 서로 다른 얘기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나요? 그거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냥 마주하는 사람마다 알아서 했다. 그게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온갖 가지를 뽑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마음, 사고 구조를 갖다 끌고 가고 거기에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는 그냥 마주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했는 거야. 딱 그게 답이에요. 그게 이 오늘 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본칙이고 송은 다 못하겠지만 송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송을 보면은 대일설 태고절 딱 그 일대시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린아이하고 엄마 얘기하면은 애들이 간단하게 엄마가 무지하게 복잡하게 말해요. 뭘 이해하면 그건 또 왜 그래? 그 답은 엄마가 잡은 답이 나올 때까지 애들 고문해요. 그 똑똑히 만든다고 난리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질문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함으로써 단순하게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절단 중요. 가래를 뺏고 수많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사상을 그냥 탁 끊어가지고 하나로 단순하게 만들어줬다. 이게 멋진 수파충랑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 거죠. 그 사고 구조에 묻어있는 이 사람의 복잡한 정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면서 그 사고 구조의 진행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일절, 대일설 이거 얼마나 멋진 고절하고 뛰어난 답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무공철추 중하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멍 없는 철추로, 철추는 한두 새 몽둥 새 철추 있잖아요. 그것도 구멍도 없어. 빈틈없이 꽉 막아가지고 두드려. 이 사람의 사고에 복잡한 지식 추구의 사고를 새망치로 그냥 팍 깼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쐐기까지 꽉 박았단 말이에요. 그게 눌려가지고 쐐기까지 박았구나. 구멍 없는 철추로 거듭 쐐기까지 박았구나.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턱 막히게끔 이 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았어요. 그 다음에 연부수하, 여기에도 소가가 나오지요. 아까 육궁대부도 가가대소 했는데 여기에 또 연부수하, 이 연부제라는 게 불교에서 많이 나와요. 연부제는 원래 인도에 잠부주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강가에서 많이 자라요.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있잖아요. 수미산.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히말라야 산맥 아래가 인도가 삼각죽 돼 있잖아요. 그게 즉 히말라야 수미산 남쪽 지역이 바로 연부제, 세속 인간들이 사는 인도의 나라 땅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잠부주 나무라는 게 아주 인도에서 유명한데 거기에는 강가에 나는데 그 강가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요. 그걸 또 신화해가지고 연부소에 엄청나게 큰데 그 밑에 금이 막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가 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껄껄대며 웃었네. 뭐 이렇게 지금 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이용 요각절. 어젯밤 이게 자기하죠. 리용은 검은 용이에요. 그리고 요자는 꺾었다. 이게 요절을 했다는 그 말이 용의 뿔을 꺾어버렸다. 용의 뿔이 꺾어버렸단 말이 뭐예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일대시기에 대해서 복잡한 사념을 하는데 그냥 확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별나고도 별나도다. 소양노인은 운문스님 그 운문스님이에요. 운문스님이 용의 득일궐 할 때 이 질문자의 검은 용을 꺾어 놓고는 뿔을 부러뜨려 놓고는 그 뿔을 다 갖고 가는 게 한 조각만 탁 갖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에 대한 해설은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